이번 강좌 역시 지난 강좌에 이어서 건축법에 대한 건축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그 제2 파트에 건축 관련 입지 및 규모의 사전 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간접적으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런 뜻이 된다.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누가 있냐면 요 사람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그럼 건축주가 계약을 체결해요. 누구랑 계약 체결하느냐? 건축 관계자랑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 건축 관계자는 누구누구 되느냐?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죠. 그래서 여기에서 설계가 필요합니다. 설계는 누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건축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제 허가 신청을 하죠. 허가해 주세요. 신청을 합니다. 어디다 하느냐? 민원실에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민원실에 하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허가권자가 있습니다. 자, 허가권자는 누가 있느냐? 이거 갖다 봤을 때 이제 원칙적 허가권자가 있겠고 예외적 허가권자가 있다. 이걸 배울 것이고요. 그러면 신청을 했다. 그래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협의를 거쳐요. 그래서 협의도 대개 15일 내 협의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라는 게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또 나가서 심의를 합니다. 이거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서 처리를 해줍니다. 처리를 해줄 때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거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거부하느냐? 적법한데도 거부할 수도 있고 위법하면 당연 거부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할 때 적법한데 왜 거부할까?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나 주거환경 때문에 바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법하도록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처리를 할 때 자 이제 뭐냐?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자, 그러면 이게 허가가 중요한 거고 허가보다도 가름해서 뭐가 나타나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신고로서 허가 가름. 그럼 어쨌든 허가받았다나 신고받았다. 그러면 착수를 통해서 이걸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얘기는 얼마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냐 그래 봤을 때 자, 원칙적으로 다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1년으로. 다만 공장과 관련돼서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구나 하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1년 내에 안 하면 자 그러면 이쪽에는 착수를 갖다 해야 되는데 착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는 취소해야 한다. 머스트입니다. 근데 이쪽은 신고된 걸 1년에 착수하자면 여기는 효력이 상실합니다. 실효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착수를 했으면 이제 공사를 갖다 뭐 해야 될 것이냐. 가서 시공을 하죠. 시공을 하면 뭐가 필요하면 감리, 적법 시공 여부에 대해서 감리가 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리가 돼서 이제 감리자가 감리 완료 보고서를 건축주한테 줍니다. 완료했다는 것을. 그러면 건축주는 이제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냐. 가서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받는 거예요. 허가권자한테. 그럼 이 사용 승인을 받았으면 이제 뭐가 필요할 것이냐. 가서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유지 관리. 그래서 유지 관리가 필요한 거죠. 유지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는 거죠.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점검 문제죠. 안전과 관련됐을 때 점검. 그다음에 이제 건물도 생애가 끝나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 철거나 멸실이 되죠. 그러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절차의 일환이구나 하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겠죠. 건축주가 이런 설계를 통해서 허가를 신청하니까 거부한다라 참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사전, 입지, 규모, 결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공부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 이 허가권자 중에서 허가에 앞서 뭐 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느냐 봤을 때 사전 승인이 있다. 이것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먼저 공부할 것이 여기는 사전 입지 규모 결정 신청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럼 사전 입지 규모 결정이란 말은 자 여기에 하천이 있겠고 도로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임야야 아니면 여기 전답입니다.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건축을 갖다 하겠다, 펜션 같은 걸 짓겠다,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허가권자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사전 입지 규모 결정 신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오케이 해주면 여기 임야 같은 산지죠. 산지는 전용을 할 수 있어요. 전용.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걸 전용. 여기 전답은 농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임야는 산지고 얘는 농지가 농지를 전용, 산지를 전용,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또 여기 오면 하천에다 교량을 놔야 되겠죠. 그러면 하천을 점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사전 입지 결정은 허가 대상만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교재. 허가 대상 신청할 수 있다. 그럼 허가 대상 신청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 또 도시교통 장비 촉진법에 따라서 교통 영향 분석, 개선 대책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겠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환경관세의장, 즉 환경부장과 환경관세장한테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정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해주면 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지를 해줬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효력은 어떤 효력이냐? 의제가 바로 4번의 의제가 효력이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개발행 허가가 의지되는 것이고, 그 다음 농지가 전용, 산지가 전용, 그 다음 하천을 점용, 교량을 놓을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되겠고, 그럼 이렇게 협의하려면 며칠 내에 처리해 주려면 15일 내에 가져가야 되겠고, 바로 이것은 이렇게 가져간 이 효과는 몇 년간 유효할 것이냐? 2년간 유효합니다. 2년 내 만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효력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여러분 교재 5에 있는 사전 결정의 효력 상실이다, 이런 말 쓰는 거고, 다음 이제 넘기시면 제3의 허가 절차가 있겠죠. 이 절차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보니까 허가권자에 대한 사항 아닙니까? 그럼 이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되느냐? 우리가 쓸 때 자라고 쓸게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누가 있다고 쓰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가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를 볼 수 있겠죠. 자, 누가 있을 수 있으면 특별시와 광역시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하튼 특별시와 광역시장이 있다, 그러면 여기 구청장이 할 일과 특별시 광역시장이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요때 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를 갖다 기점을 할 거냐? 21층 이상,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10분의 3의 증축을 통해서 업을 시켜서 10분의 3을 증축을 통해서도 올라가서 만약 19층인데 10분의 3을 하니까 21층이다. 그래도 이 사람이 허가권자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밑이라 하면 누가? 구청장이 하는 것이란 얘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단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안 되는 것은 대표로 여기는 창고, 공장, 그다음 건축위의 심의, 단 초고층 건축물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는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구청장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또 하나 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는 분명히 구의 경우와 이렇게는 분명히 나눠줬잖아요. 요거는 요쪽에 하고 밑에 거는 요쪽에 하는데, 그러면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군수의 경우에서 온다면, 자,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요걸 갖다 잘 정리할 때 잘 이해가 안 가면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 특별시 그러고
구로동에 내가 일반 건축물 짓겠다. 만약에 일반 건축물, 자, 이걸 짓겠고, 공장을 짓겠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일반 건축물에서 본다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3층짜리를 짓겠다.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25층짜리를 짓겠다. 그러면 여기 공장이란 건 층수가 일단 상관없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누가 허가권자냐 봤을 때 여기 3층짜리 질 때는 구로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25층짜리다. 이건 층수를 얘기한 겁니다. 층수를. 그럼 25층짜리라는 건 누가 허가권자냐?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허가권자예요. 근데 여기는 규모랑 상관없이 다 누가 될 것이냐? 여기 있는 요것은요. 다 누가 되면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에다가 자, 여기 일반 건축 3층짜리, 25층짜리 역시 또 공장 규모랑 상관없이 가졌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봅시다. 여기 이제 구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중원구 만약에 그래서 중원구에 있다. 그러면 여기는 대도시면 구청장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하는 거냐? 3층짜리는 성남시장이 허가를 해줘요. 그 다음 여기 25층짜리도 성남시장이 허가해줘요. 그러나 성남시장이 허가해주지만 미리 사전에 하기 전에 이 성남시장이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뭘 받도록 승인.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건 다 성남시장이 해준 공장 같은 경우는 자, 여기는 성남시장이 건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구가 있더라도 이건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한다는 것. 위에 거는 자치구니까 구청장이 한다는 것.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자,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에다가 3층짜리 짓겠다. 그럼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 성남시장이 아니라 여기 시흥시장이 3층짜리 줄 때 허가권자가 되는 거고, 역시 25층짜리 할 때도 역시 누가 돼요? 시흥시장이 돼요. 그러나 25층짜리 줄 때는 미리 여기 시흥시장 경기도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다음 이것뿐만 아니라 이 규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전 승인 받는 것은 또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반드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시설인데 위락과 숙박시설입니다. 위락과 무슨 시설? 숙박시설. 그 같은 위락과 숙박시설인데 여기서 주의할 내용은 바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꼭 뒤에 말을 제가 다 한쪽을 모르는 이유가 뒤에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뭐냐? 소위 자수라고 그랬게요. 이거 자수. 자연환경과 수질보호를 자수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교주.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자,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 자연환경 수질보호다. 그럼 여기 봅시다.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우리가 여기 남한강이 있습니다. 남한강 수계. 남한강 수계 보니까 이 근처에 보면 여러 가지 숙박시설, 또 음식점, 그렇죠? 또 우리가 갔을 때 기본적으로 보면은 위락 숙박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이런 건물을 짓겠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걸 짓겠다. 공동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도시지가 아니까 공동주택 안 되지만 어쨌든 공동주택을 짓겠다.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여기 숙박시설과 음식점 같은 이 공동주택은 규모에 따라서 오염을 갖다가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이런 것을 갖다 짓겠다면 미리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규모가 얼마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둘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하면 도지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하겠다. 그러면 바로 여기 규모에 따라 자연과 수질환경 보호가 목적이니까 받는 것이고, 두 번째 교육과 주거환경은 규모랑 상관이 없어요. 규모 업태랑.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도 상업지역입니다. 이쪽도 상업지역이에요. 그럼 상업지역에 법률적으로 보면 위락 숙박시설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해요. 오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보니까 이 상업지역의 옆에 자 아파트가 있다든가 여기에 학교가 있다 봅시다. 그럼 우리가 여기가 바로 진입로다 생각할 때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모텔이라든가 아니면 여인숙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쳤다. 그러면 여기에 교육환경 위에 시킬까 안 시킬까? 시키죠. 그럼 분명히 국토계획법에는 한다고 돼 있지만 바로 이렇게 돼서 교육환경, 주거환경 무조건 규모 따질 거 없어요. 교육환경, 주거환경이니까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미리 여기에 대해서 이건 할 수 있냐 없냐를 갖다가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 도지사 지정공간구역.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교육과 주거는 규모랑 상관없고 자수는 한 만큼과 규모 업태랑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에 대한 사항이었느냐. 다시 한번 가봐요. 지금 여기에 가는 사항이 바로 여기 있는 사전 승인까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사전 승인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허가받았다. 그러면 허가받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허가받고 나서 착공을 갖다 뭐 할 수 있냐면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허가와 착공에 관한 사항에서 제한, 이게 또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허가 제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때 허가 제한이란 말은 어떤 의미로 쓰여진 것인가 하는 것 갖다 한번 봐봅시다. 자, 이런 형태로다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돼요. 요거는 허가를 제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 봅시다. 두 가지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허가 제한은 자, 허가나 착공 자체를 제한합니다. 그럼 누가 제한한 거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게 요건이죠. 국가계획 또는 주무장관이 요청해서 누구한테 제한하는 거냐? 요 사람한테 제한해요. 허가권자 걸 제한합니다. 넓은 의미 허가권자죠. 네, 두 번째는 누가 제한할 수 있느냐? 요 사람입니다. 시도지사가 제한을 해요.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한합니다. 왜 이걸 갖다 제한하느냐? 그래 봤을 때 그는 지역계획, 소위 도계획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걸 갖다 제한하고자 할 때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이들이 제한권자 이원화돼 있죠. 이들이 이를 갖다가 제한하고자 할 때는요. 자, 뭐가 있냐? 이번에 절차가 생겼습니다. 절차가 어떤 절차가 생겼느냐? 바로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건축인의 심의 거쳐서 제한하라. 이게 바로 절차가 생겨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제한한다 할지라도 제한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고 플러스 1회 안에서 1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죠.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구청장의 걸 지역계획 등을 이유로 제한했다면 국토장관한테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즉시 보고. 그럼 왜 그러냐면 속된 표로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어떤 행정적 감독상 입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즉시 보고하면 여기 보니까 이 제한한 내용이 과하다. 너무 과했다. 잘못됐다. 그러면 국토장관이 시도한테 해제를 명할 수가 있다. 이런 절차로서 아주 좋은 절차가 생겨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기간은 몇 년? 2년. 부득이한 경우 1회 안에서 1년. 다만 1회 안에서 1년이란 말이죠. 그 다음 나가서 보면 제한 절차는 주민의 의견 청취와 건축의 심의 거친다. 그래서 미리 하는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시면 3번의 건축 허가 절차를 했죠.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권자에게. 그럼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했다가 가져간다. 협의한다 그랬죠. 그럼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는 아주 좋은 제도죠. 내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옆에 보니까 문화재가 될 수 있고 환경 문제 생길 수 있겠고 국방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관련 부서마다 다 가가지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개별 협의를 갔다 오면 시간 너무 걸리죠. 그래서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전 결정을 신청하게 되면 가서 여기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그러면 얼마나 개최할 것이냐 가서 요구했으면 10일 내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최 3일 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가보니까 소속 공무원이 참석했죠. 근데 소속 공무원 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그럼 윗사람한테 윗선에 가서 받아와야 되겠죠. 그럴 때는 나 가서 좀 윗선에다 보고하고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꼭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5일 내에 알려주는 것을 기점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건축 허가를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거부할 수 있다 그랬죠. 거부는 적법화도 거부할 수 있고 위법한 당연히 거부를 했죠. 그럼 이제 적법할 때 거부하는 것이 문제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부할 수 있다 그랬죠. 대표적인 뭐였어요? 교육과 주거환경 때문에 위락 숙박시설이 있다. 그러면 건축심의를 거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3번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방제지구, 또 자연재해 위험지구, 이런 상습적 침수가 이루어진다. 그런 어떤 상습적 침수가 이루어질 때 건축물의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쓰겠다. 소위 거기 있는 지하층을 갖다 쓰겠다. 거실을 쓰겠다.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못한다.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의제 효과는 굳이 문제 삼을 거 없고요. 허가를 갖다가 이제 받았는데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취소해야 한다죠.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1년 내에 허가받은 거 1년 내에 착공하는데 안 했다면 취소해야 하는 거고, 공장의 경우는 3년이고 단지 농지를 전용해서 했다 그러면 2년 내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착공했지만 완료가 불가능해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이제 우리가 뭐를 갖다 연상해 줄 수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여기 봅시다. 사람이 건축 허가를 갖다 받아요. 신고를 받아요. 그럼 허가 받고 신고 받은 다음에 이 착수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자, 나 착수하기 전에 사람 마음이 바뀌면 가서 허가 받은 사람은 허가 받으면 되겠고, 신고 받은 신고 사면 돼요. 사전 허가, 사전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공 후에 마음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용 승인 전까지 마음이 바꿀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사후 신고, 이걸 일괄 신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괄 신고. 그래서 일괄 신고한다 이런 말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용 승인 이후에 바꾸겠다 그러면 용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신고는 나왔죠. 어느 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용 승인 신청 때 일괄 신고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내용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건축 공사의 절차가 그대로 써 있죠. 그래서 계약체라고 표준계약서 얘기하고 설계, 건축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건축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사용 승인 받고 20년이 지나서 리모델링 하는 거. 앞에서 뵀던 것처럼 또 뭐가 있었냐. 용도 변경 때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용도 변경 허가 대상은 건축사가 설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그 다음 이제 넘어가면 착공, 건축, 시공, 또 허가 표지, 안전관리 예치금. 자, 다만 이제 여러분 조심할 것이 6번에 보면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을 거예요. 안전관리 예치금은 공사가 중단되다 장기간에 또 공사 현장을 방치한다 그러면 안전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형 공사장인데 옛날에는 5천이었지만 좀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바로 뭐 할 수 있는 건축 공사비의 1%에 그래서 뭘 갖다 두면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느 때 반환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체는요 분명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사업이 잘 끝났으면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반환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나 예치가 제외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택 도시 보증공사. 옛날 보면 이제 명칭이 바뀐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분양 보증한 건축물이나 신탁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거 가지고 돈을 예치했다가 그 사람이 위험한 사태를 발생시키면 이거 가지고 처리합니다. 부족하면 다시 추가 징수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리, 시공 이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넘기시면 제 6에 보면 이제 뭐를 공부하셔야 될 거냐?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자, 뭐에 대한 사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이걸 공부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사용 승인은
자, 감리 완료 보고서를 갖다가 감리자가 건축주한테 주면 사용 승인한다 그랬죠. 사용 승인은 누구한테 하는 거면 허가권자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를 갖다 받느냐?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경우. 그다음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이들이 원칙적으로 뭐 받도록 되면 사용 승인 받도록 돼 있고, 또 용도 변경 때도 용도 변경할 때 100제곱미터 이상 가져갔으면 사용 승인을 갖다 받아야 된다. 이걸 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 허가권자한테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가서 7일 내에 검사 후에 가서 사용 검사 되었다면 당신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서 그 사용 검사를 갖다 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거기서 사용 검사가 끝났다면 사용 승인이죠. 따지면 여기서 사용 승인이 끝났다면 우리는 이 사용 승인서를 갖다 교부해 줘야 사용할 수 있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7일 내 하지만 검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경우 있어요. 조례가 정하면 검사를 안 할 수도 있구나 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한 가설 건축물은 신고 사용 승인할 필요도 없겠고, 또 여러분들 공익 건축물 있잖아요. 공익은 뭐가 있어요?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그러한 것들은 받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 보시면 이 사용 승인을 갖다 해줘야 승인하는데 뭐 할 수 있냐? 임시 사용할 수 있어요. 7일 아무 소리 없으면 임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임시 사용 승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2년 받을 수 있고, 대형 건축물이면 가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공존한 것 중에서 석촌호수 쪽에 엄청 올라간 거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은 지금 부분 개장하고 있고 부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123층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럼 그거 다 완료될 때까지 뭐 할 수 있어요? 연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시하고 2년이지만 대형 건축물 같은 거 안반 있다면 무제한 연장할 수도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여기면 임시 사용할 때 조건부를 붙일 수 있어요. 소위 우리가 쓸 때 조건부로 해줄 수 있다. 이 조건부로 해준다는 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이 조건부로 해준 것은 개발은 반드시 보존이 따라가요. 그래서 조경을 할 것, 식수 조경을 하지 않으면 승인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걸 할 걸 전제 조건으로 조건부 임시 사용 승인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중간에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돼요. 식수하기 전까지. 식수. 자,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 이제 이렇게 가서 사용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보면 감리를 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허용 오차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뭐 퍼센트 글자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 참고 삼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 뒤에 내용 나오는 이제 건축행정 관련 업무는 그거는 굳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나오는 것이 거의 희박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6에 보면 건축물의 유지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자, 건축물의 무슨 관리? 유지관리. 자, 이 유지관리는 요거죠. 누가 하는 거냐?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한다? 소유자나 관리자가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부가 요새 녹색건물 조성 지원법이 있겠고, 또 녹색건물 지정법에 따라서 인정받은 경우에 가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요새는 특히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 공동에 대해서 건축물의 점검, 개량, 보수에 관한 기술 지원,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여기서 시험지 나온다면 나오는 거 위주로 봅시다. 이제 점검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3번에 보면 정기 점검이 있고 무슨 점검이 있죠? 수시 점검이 있다 볼 수 있어요. 정기 점검이 있겠고 수시 점검이 있구나.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기 점검, 수시 점검 결과를 갖다가 허가권자한테 나중에 점검했으면 허가권자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기 점검 중에서는 특히
사용 승인이 끝나고 나서 10년이 경과됐다. 그러면 매 2년마다 받아야 될 건축물이 있어요. 첫째, 뭐가 있느냐? 다중이용 건축물. 우리가 다중이용 건축물을 배웠죠. 네, 두 번째는 집합 건물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소위 우리가 공동주택은 왜 주택관리사에서 이미 주택법에서 별도 규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라든가, 또 다중이용업소 이런 경우는 분명히 10년이 지난 2년마다 정기점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년이 지난 2년마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기점검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민주행정으로서 10년이 지난 2년 되기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줘요. 당신과 그 정기점검 대상입니다 하고 통보를 해줘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문서, 팩스, 전화 이런 걸 해줄 수 있어요. 전자우편으로.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그들이 하게 되고, 그 다음 또 나가서 정기점검은 한 차례 안에서 우수하다고 하면 연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해 주는 거죠. 면제. 한 차례. 네, 수시점검 같은 건 화재, 침수, 기타, 재난 등으로 있다. 그러면 수시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정기점검 같은 수시점검 할 수 있을 경우에 그 점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 사무 개설 신고한자, 또는 우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건축감리 전문회사나 종합감리 전문회사, 이제 업자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새로 개정된 거는. 그다음 시설물의 안전관리라는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분야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점검 사항은 우리 굳이 할 거 없겠고요. 이와 같이 가져간다는 걸 분명히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 쭉 넘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를 정리해 줄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철거와 멸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거와 멸실이란 건 누가 하는 거냐? 소유자. 누가 한다 그랬어요? 소유자. 그다음에 관리자가 하는 거죠. 철거하겠다. 그러면 철거하겠다. 그러면 예정 7일전까지 제출하는 거고, 멸실했다. 그러면 멸실 후 30일 내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거는 신고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거는 철거 전에, 그다음에 이거는 멸실 후. 철거는 철거 전 7일, 멸실은 멸실 후 30일 내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건축지도원을 둘 수 있어요. 건축지도원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둔다. 자라고 하는 건 어딘지 알겠죠?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가서 건축물의 발생을 위험한, 즉 위반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 건축물의 적법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지도원의 업무를 이번에 한번 대비해 봅시다. 그러면 업무는 뭐가 있느냐? 첫째, 건축 신고하고 있는, 건축 중에 있는, 건축을 신고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지도 단속. 자, 허가가 아닙니다. 건축 신고하고 하는 건축물이죠. 네, 두 번째, 건축물의 대지, 높이,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이런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 위한 확인 지도 단속. 그다음 허가나 신고받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건축물에 뭘 할 수 있어요? 단속, 이걸 할 수 있죠. 그다음 이제 건축물 대장을 갖다가 관리하는 겁니다. 누가? 이 소관청이라 그러죠. 그래서 건축물 관리 대장하고, 그럼 건축물 관리 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등기 촉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기 촉탁은 특히 지번이나 행정구역이 변경됐다든가, 건축물이 멸실 후 멸실 신고를 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한 등기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신규 등록, 그러니까 건물을 줬어요. 그럼 대장 있지만 등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 촉탁할 일이 없어요. 일치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가 건축에 대한 절차를 이야기했고, 다음 강좌는 이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